12번째 시간입니다. 표본 크기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표본 크기 결정해 주세요라는 문제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문제를 보면서 가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표본 크기가 100인 확률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평균에 근거하여 구한 모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의 오차의 한계가 3이라고 할 때 오차의 한계를 1.5가 넘지 않도록 표본 설계를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최소한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 또는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서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 비율에 대한 추정량의 오차가 0.02 미만의 확률이 최소한 95%가 되기 원할 때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 n을 구하는 식은 이런 정도의 문제예요. 지금 질문 자체가 상당히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유를 달아야 되겠죠. 한 문제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먼저 보았던 그런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표본 오차를 반으로 줄이려면 추가로 표본을 얼마나 더 추출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 우리가 표본을 뽑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께 표본 몇 개 뽑으실래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가만히 보니까 뭔가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 시그마점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고, D분의 Z의 2분의 람다, 그 다음에 시그마, 그 다음에 요 시그마 자리에 S가 들어있는 이런 꼴이 보이죠? 이 두 가지는 X바에 대해 추정을 할 때 쓰는 이 모양에서부터 파생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실까요? 특히 여기 보면 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때 시그마가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이 자리에 S를 대신해서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S제곱. 그러다 보면 아마 이 모양꼴 안에서 지금 뭔가 N을 찾는 방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표본 비율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표본 비율은 정규 분포 P와 n분의 P 1-P를 따른다라는 이 분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표본 비율 P이 알려진 경우, 그럴 때는 지금 보이십니까? 이 결과물은 참고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P햇을 모르기 때문에, P를 모르기 때문에 P햇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아마 이 식에서 n분의 P 햇 1-P 햇을 사용했던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P 햇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본 비율의 P 햇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럴 때 제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2분의 1입니다. 즉 2분의 1을 이 자리에다가 대신해서 2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사용해서 뭔가 또 조건을 맞춰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안내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크기가 100인 표본 비율로부터 얻은 표본 평균에 근거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에 모 집단이 있다. 그럼 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몇 개를 뽑았다? 그래요. 바로 100개를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100인 확률 표본으로부터, 그때 우리 표본 평균이라는 단어 보면 이렇게 적어라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값을 내가 구했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내 원하는 모평균이 어디에 있느냐, 90% 신뢰 구간으로 한번 구해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모집단에 있는 뮤를 모릅니다. 모 평균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 표준 편차를, 모 표본 평균을 구했죠. 그리고 90%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보니까 n이 몇 개예요? 100개로 30개보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분포로 바꾸어서? 그렇죠. Z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때 90% 좌우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뭔지 지금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내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값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값에 의해서 내가 구하려는 끝점, 뭔가 도달해야 될 점, 이 점 얼마가 될까요? 하고 반대로 질문하면 Z의 알파를 2로 나누어서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좌우에 더해지는 거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역시 또 모집단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렇게 구한 오차의 한계가 3이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차의 한계가 3이다 라는 건 여기 오차의 한계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요 한 마디 같은 여기가 오차의 한계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계산한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n은 어떻게 될까요? z 알파를 2로 나누어서 시그마를 한 것은 맞아요. 바로 루트 n으로 옮기고 이쪽은 3분의 또는 뭐 3루트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루트 n이 몇 개였었죠? 지금 100개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계산을 바로 해도 될까요? 뭐라고? 3 루트 n, 그럼 여기에 100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값은 30이 된다라는 거 맞으실까요? 30이 됐으니까 이거를 뭐 하려는 건데요. 지금 아무 조건도 없는데 아주 우연히 지금처럼 루트 시그마를 z의 시그마를 곱한 게 30이다라는 걸 안 거죠.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그마를 한 게 30이다. 이제 여기에 질문이 이제 바뀝니다. 이럴 때 한계, 오차의 한계가 1.5를 넘지 않도록 다시 내가 n개를 뽑아가지고 이 한계를 3이었는데 이번에는 몇으로 바꾸고 싶다? 1.5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몇 개를 뽑아야 되니?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이 값을 하나 다시 구하는 식의 어떤 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같아요. 유일하게 뭐만 달라요? n만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보다 작다? 1.5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관계식이 나오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까요? z 곱하기 시그마 그 다음에 1.5 그리고 루트 n. 그런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 알아요? 30이라는 거 알아요. 따라서 15와 30을 1.5와 30을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은 결국은 20이 나오죠. 따라서 이걸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20보다 루트 n이 크다. 양변 제곱하면 400n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문제는 생각 외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오차 한계를 이용해서 몇 개예요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얘를 1.5로 반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 드리려고 하죠. 바로 이 힌트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처음에 크기가 100개였어요. 잘 따라오세요. 그런데 오차의 한계가 3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차의 한계가 1.5로 반으로 줄었어요. 그랬더니 쭉 와서 400개가 됐어요. 지금 뭔가 의미를 이해하실까요? 잠시 100개였는데 3이었고 오차의 한계를 줄였다는 건 이 범위를 반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수를 늘려야 이 안에 들어가는 만큼이 좀 더 정교해지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좀 더 정교해지도록 이렇게 오차의 한계를 줄여서 내가 구하려면 개수를 당연히 많이 늘리는 건 맞는데 그 흐름이 어떻다? 저쪽에다가 한번 다시 쓴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지금 풀이한 것에 조금 더 추가해서 크기 100개, 오차의 한계 3. 그런데 오차의 한계를 반으로 줄였어. 그러면 크기는 400이 됐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의 제곱배가 된 거예요. 잠깐.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얘를 1로 줄였어요. 그러면 3분의 1배 한 거죠? 그러면은 크기는 몇 배가 될까요? 맞아요. 3의 제곱. 그래서 900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도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이 크기를 이렇게 세팅했을 때 오차의 한계를 2배로 늘렸어요. 6이라고.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2배라는 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그렇죠. 2의 제곱분의 1만큼 줄이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뭔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지금의 이 방금 했던 그 어떤 관계와 가장 관계되는 문제가 바로 다시 풀게 된 이 문제인데요. 이거부터 풀게요.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을 구하여 모 평균을 추정하였다. 그랬을 때 표본 평균에 그러면 X바의 표준 오차를, 표준 오차가 어떤 거예요? S인데요. 아시다시피 S이라는 건 앞서 저랑 그림을 그리면서 원래 뭐 뮤가 있다고 치면은 뮤가 아니라 X바죠. 그러면 X바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실내공간 구하라. 그러면 그 범위, 즉 이 범위를 뭐라 부른다고요? 오차 한계. 그리고 사실은 그 오차 한계를 구할 때 쓰는 값이 표준 오차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루트 n분의 s.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떠한 z의 반을 곱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할 건데 이 표준 오차를 반으로 줄이려고 한대요. 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전체의 값 또한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반으로 줄였다 이렇게 그러면 추가로 표본을 얼마나 더 추출해야 되느냐? 잠시 그러니까 n개가 10이었고 그래서 여하튼 표준 오차가 얼마였다. 그런데 이 표준 오차를 반으로 줄였다. 그러면 n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2의 제곱배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그러면은 40이 되나요? 따라서 표본을 얼마로 더 추가하여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얼마를 더 추가해야 될까요? 30개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이런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범위를 좁혔다. 얼만큼? 반으로. 그러면 반의 제곱인 역수의 입장에서 개수를 늘려주면 되는구나. 더 정교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요. 이제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서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비율에 대한 추정량이 오차가 우리 출칙해요. 바로 추정량이 오차라는 단어. 이게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요. 우리 그림으로 따졌을 때는 오차 한계 이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림의 요 반만큼이 0.02 미만일 확률이 최소한 95%가 되기 원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 최소 몇 개의 표본을 뽑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비율입니다. 따라서 p 햇은 무엇을 따른다? p와 n분의 p의 1-p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건데 지금 p가 없는 상황에서 p를 예측해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 p 햇과 p 햇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것만 한번 잘 생각했다고 치고 헷갈리니까 지우고 여기다가 이걸 쓸게요.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p 햇을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구할 건데요. 그때 95%가 되게 그러면 여기 들어갈 값은 얼마예요? Z에 0.025 그다음에 루트 P와 P 1-P 근데 지금 N분의 P와 1-P 그런데 N은 없고 P는 없으니까 햇으로 대치해서 비교했다. 기억이 나시잖아요? 이 값에 맞추어서 식을 한번 정비해보면 1.96보다 커야 0.025니까 이 자리에는 다시 1.96 곱하기 루트 n은 모르겠고 그런데 p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이때 들어가는 게 2분의 1, 1-2분의 1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96과 그 다음에 2분의 1이 두 개니까 밖으로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루트 n분의 1이 있었는데 이만큼의
추정량의 오차가 0.02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위로 올려서 여러분들 1.96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0.02 밑으로 내려올게요. 분의 1이고 루트에는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루트 없애기 위해서 2분의 1. 지금 왼쪽에 답과 같이 한번 수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0.02분의 1.96의 제곱에 2분의 1의 제곱이 n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어디 답을 쑥 하고 보니까 아하 이런 과정으로 생겼구나 라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문제를 푸실 때요. 이 추정량의 오차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서 한번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크기를 찾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식이 다시 한번 눈에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앞서처럼 우리가 좌변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범위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추정 오차라든지 아니면 오차 한계라든지 추정량의 오차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범위만큼을 어느 정도의 값으로 줄여준다면 그때 몇 개를 뽑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 주어진 문제를 풀 때 쓰는 단어다라는 거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유는요. 뭐 조건이 많잖아요. 하지만 다 한 번씩은 문제가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풀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